반역, 두 번째, 조국 비서 문재인. 무슨 저 미친 소리 하냐, 나보고. 아니, 조국이 문재인 비서했지, 왜 그 거꾸로냐. 이걸요, 자세히 보면 보여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비서인지. 지금요, 문재인, 민주당, 문빠들이 그죠? 거의 조국 수령을 위해서 엄청난 어떤 그 충성을 바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도 조국에 충성을 바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제가 아까 그 수령나라 강의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문재인은 절대로 조국을 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어떤 인간이든 간에 무조건 임명할 거다. 그런데요, 9월 6일 날 청문회 때 아내가 지금 기소될지도 모르는데, 정경심이가 기소되면은 어떻게 하겠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얼른 들으면 그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래 듣기 쉽죠. 그렇죠? 그럼 당연한 얘기는 왜 할까? 근데 이거는요, 임명권자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네가 결정하면 거기에 내가 따를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누가 위에 있다는 얘기냐면 조국이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문회 때 이 조국이 그 답한 걸 보면요, 지금 이제 다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숨 쉬는 것 빼고는 몽땅 거짓말이다. 전부 거짓말이다. 지금 뭐 거의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어떤 양반이, 국회의원, 이 대구 출신 국회의원 양반이 거짓말 책임 목록을 쭉 적어가지고 얘기를 하더만요. 그 다음에 뭐 조로남불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조로남불 그것도요, 잘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보통 경우에요, 조국 의혹에 10분의 1만 되어도 자진 사퇴해요. 그렇죠? 마누라가 이 표창장 위조로 기소될 때까지 기다린 그런 철면피 없어요. 한 논문 제1저자 된 그 제1저자 논문 그게 취소됐는데도 가만히 있는 후보자 상상이 안 가요. 그러면은 딴 사람 같으면은 자진 사퇴하고도 남을 일인데 이카고에서 임명권자 뜻에 따르겠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요, 아내 표창장 위조했는 게 이제 그날 청문회에서 많이 얘기가 됐잖아요. 그죠? 기소되더라도 자기는 이거는
아내의 법적 책임이고 아내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난 책임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뭐냐면 보편적인 뭐 어떤 정의로운 말 가지고 있잖아, 그죠? 이런 걸 카바치는 거예요. 이 친구 맨날 이 짓 했거든요. 트위터가 페이스북이고 맨날 이 짓 한 거거든요. 아니, 처벌받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걸 뭐 법 앞에 만인 평등하다니 그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뽀대 잡는 거예요. 예? 머리 카는 식으로. 그 다음에 키높이 구두 신는 식으로. 그래서 185라고 자랑하고. 그래서 나는 무관하다. 그래서 나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걸 사실상 공공연하게 얘기한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사퇴할 의사가 없다 하는 거는 이렇게 사실상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요. 내가 법무부 장관 되고 안 되는 걸 문재인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에? 보통 같으면요. 임명권자에게 누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난다 이렇게 해요. 이 얘기는 법무장관으로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그건 내가 결정해 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있잖아요, 그죠? 아내 기소 시 임명권자의 뜻에 따를 것이다 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래, 나를 임명하지 말아봐. 자신 있어? 한번 해봐. 문재인한테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국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나 무슨 짓을 했든 하게 돼 있어. 이런 걸 볼 것 같으면요. 조국이 갑이에요. 문재인은 을이에요. 우선 둘이 관계만 얘기하자면. 안 그러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대가리가 깨져도 조국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문재인입니다. 보세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요. 아니, 한 사람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조국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길래. 그러면서 의혹만으로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된다. 환한 미소로 조국 맞아. 조국 부인 등 6명 배우자는 모두 안 불러.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때 그지 그러면 의혹만으로 그만둔 사람 없냐? 아니 이때 그지요. 의혹만으로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딱 확인되고 법의 판결을 받고 그만둔 사람 없어요. 전부 의혹만으로 그만뒀어요. 그게 심각하기 때문에. 뭐가 심각하다는 겁니까?
법적으로의 문제가 있든 없든 그건 나중 문제고 도덕성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민 분열이 되더라도 임명해야 되겠다.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자, 봅시다. 이 대국민 담화문이요, 사실은 조국 수령을 위하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사람을 임명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을 위해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그거는 수령 모식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조국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위에 조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건 뭔고 생각해보면 그 수령뿐이에요. 진짜 원칙과 일관성을 위해서 임명했느냐? 지금까지 보니까요, 전혀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의 인사참사를 야기한 원인과 고위공직자 낙마 사유도 대부분 도덕성이었어요. 낙마 기준이 아예 달라요. 조국은 그 의혹이 사실로 증명돼야 돼요. 범죄로 확정돼야 돼요. 그러면 확정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대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돼. 그런데 조국 이외에는 도덕적 의혹만 있을 때,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임명장 수여할 때마다 부인을 초청해가지고 온갖 또 쇼를 했죠. 그죠? 지가 고개를 더 숙이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서민적 대통령, 친절한 대통령, 부드러운 대통령 이미지를 막 뿡뿡뿡뿡 날렸죠. 근데 조국이 마누라가 기소가 돼버리고 나니까 아무도 못 오게 한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조국이죠. 그렇죠, 그죠? 최악의 의혹들, 최악의 도덕성입니다. 딸 논문이 취소됐죠. 이거는 의혹이 아니에요. 취소됐잖아. 기소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범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딸 논문 취소하고 부인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로 기소된 것만 가지고도 당연히 지명 처리를 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통례를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요, 이명박근혜 정권이 도덕성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근데 이명박근혜 정권의 도덕성에는 이명박근혜 정권은요, 청빈한 정권 같아. 얘들이 비하면. 그래서 안대희, 김태호, 최정호, 조동호, 안경화 이런 사람들은 그 의혹이나 비리가 그 조국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죠. 그런데도 왜 문재인은 대가리가 깨져도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해야 될까? 궁금하죠?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요겁니다. 왜 그럴까? 무슨 약점이 잡혔을까? 그 다음에 임명되고 나니까 공정사다리 정정쇼를 하죠.
그렇죠, 그죠? 청년 전태일 회원. 여기 사람들이, 그죠? 이 세력들도 내가 보니까 충북 세력이에요, 대부분. 충북 세력. 옛날에 통진당 하던 사람들. 주축이에요. 희망의 사다리, 공정의 사다리, 정의의 사다리를 갖다 줘요. 갖다 줄 사람이 따로 있지. 반칙과 특권의 총수죠. 그죠? 반칙과 특권을 온몸으로 행사하고 수십 년 동안 온 가족이 행사한 게 조국이 집안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런 걸 갖다 바친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도대체 뻔뻔함의 극치다. 해부해봐야 되려나? 진짜 내가 해부해봐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당정협의회를 했는데요. 이것도 완전히 수령 모시기 당정협의회예요. 9월 18일에 있었는데 그 핀란드에서 있는 재산 비례 벌금제 하는 거 아시죠? 그죠? 예를 들면 뭐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재산에 비례해가지고 벌금을 내는 겁니다. 그 취지는 뭡니까? 똑같은 크기의 고통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5만 원 벌금이면 이재용한테는 얼마쯤 해야 될까? 한 5억은 해야 되겠죠, 그죠? 5억? 한 50억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전세 기간을 4 내지 6년간으로 연장한다. 이런 걸 말하자면 막 센세이션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요, 법무부에서 막 발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민주당 사람들 불러놔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민주당이 전부 뭐짓 해주는 겁니까? 조국 수령 퍼포먼스에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법무부하고 사법검찰개혁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했는데 이것도 참 왜 이런 시기에 이런 걸 해요? 그 앉은 모습도 그랬다 그래요. 가운데 조국이가 앉고 그 다음에 양옆에 이해찬, 이원영, 이인영, 조정식이, 박주민, 말하자면 높은 사람들, 민주당 높은 사람들. 누가 주인공이에요? 조국이 주인공이에요. 아니 그 다음에요, 당정협의회는 당대표는 보통 참석을 안 한대요. 이해찬이까지 가가지고 완전 들러리 써주는 거예요. 수령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자리를 빛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빛나는 제안들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사법개혁을 논의하는데 왜 이 얘기가 왜 필요해요? 엉뚱한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국토부, 기재부 관련 일이에요. 법무부에서 어떻게 지금 멋대로 결정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조국 수령을 위한. 그 다음에 화성 연쇄살인범 DNA 일치했다 하는 보도를 요즘 막 엄청 떠들죠. 막 도배를 하죠. 이게 33년 전의 일입니다. 이 일이 터지니까 또 경찰청장은 어디 갔어요? 개구리 소년칸데 그거 쫓아가고 시선을 딴 데 돌리기 위해서 막 발광을 해요. 이런 나라에서 살면서 미치지 않는다는 게 정말 대단한 멘탈입니다. 근데 이 DNA 일치한 건요, 7월 달에 확인했대요. 그러니까 언제 딱 써먹으려고 꼬불쳐 놨던 거예요.
적절한 시기에 써먹자.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교수들 시국선언 하는 시기인데 왜 그러냐면요. 최순실 관련 시국선언 할 때 교수들이 2,000 몇백 명, 2,200명인가 뭐 그렇게 참여했대요. 근데 이번에 3,400명 돼요. 이 사람들이 정보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 홈페이지에 띄워놨으니까. 식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보다도 민심이 더 흉흉하고 지신들이 더 여기에 대해서 강렬한 그 반대를 하고 있다 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방해하려고 그 시국선언 발표하기 1시간 전에 이걸 보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전 언론이 이걸로 도배를 해버려요. 근데 이게 허탕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시국선언 교수들이 시국선언 하는데 이 테러를 했거든요. 문파들이 들어가가지고 엉터리 서명을 막 하고 해가지고 막 이건요 정말 홍위병이나 하는 짓들이에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하는 짓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이걸 정리하려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 발표로 바꿔버리고 다음 주에 본 발표를 한대요. 아마 이제 더 심각한 게 한 10,000명 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수들을 엄청 자극해놨거든. 이놈들이 말이야. 아니 세상에 방해를 서명 테러를 이래 하는 놈들이 어딨어. 이거는요 이명박근혜 정권 때도 없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누구를 위해서? 수령을 호위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정권 차원에서. 그 다음에 조국이가 노무현 코스프레를 해요. 의정부 검사와의 대화하면서 있잖아요. 노무현이가 대통령 취임하고 곧바로 검사들과의 대화하죠. 그 코스프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있잖아요. 그죠? 자기 주자야. 하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런 퍼포먼스. 그래서요. 문재인 정권, 민주당, 문파가 하는 짓을 보면 그 다음에 문독계들, 문재인 빨아주는 그 언론들, 대표적으로 누구? 김어준. 여기에서요, 오직 조국 수령을 위하여 지서대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요, 요 얼마간 보면은 주인공이 교체돼 버렸어요. 정치의 주인공은 누구죠? 망고불변 대통령입니다. 아닙니까? 근데 지금요, 문제 여대가 뿐이 없어. 조국이가 사실상 대통령 행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국 호위를 위해 가지고 이슈 바꾸기까지. 그 중에 또 의심되는 것들이 많아요. 양준혁이 건 이런 거. 근데 그거로 커버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도 한국인들이 촛불로 정권을 무너뜨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깨어난 주권적 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래도 인구의 한 20%는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국에 대한 실사구시를 요구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실사구시에 지금 누가? 대한민국 검찰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이제는 많이 따라가. 그죠? KBS까지 따라가. 지금 제일 웃기는 것들이 교통방송, 오마이뉴스, CBS 이것들이 웃겨요. 한겨레, 경향까지도 이제는 조금씩 보도하기 시작해. KBS는 제법 이제 그 사실 보도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주권자를 진짜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저거 쇼하면 속은 넘어갈 줄 알고, 언론 동향에 적하면 다 희끗딱 넘어간 줄 알고, 대가리 익하면은 뿅 갈 줄 알고. 쟤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너무 천박해요. 이게요, 주권자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보니까 뻔히 보인데도 거짓말식이고 쇼하고 하는 거 보니까 막 주권자들 마음에 막 진짜 불을 지르는 거예요, 쟤들이 지금. 저거가 불을 지른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굉장히 분노해요, 사람들이. 그래, 그 결과로 지지율이 폭락해요. 근데요, 제가 옛날에 강의하면서 어쩌면 민중봉기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기억하세요? 네, 기억납니다. 난 거리로 갈 것 같아요. 아마 조국을 향해서 죽창가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태는 이런 수령을 받들고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한 결과 굉장히 사태가 악화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망해도 좋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직 조국을 옹이한다. 망해도 좋다. 최악의 가족 범죄단이라는 게 거의 다 드러나고 있죠. 그죠? 이거는 검찰이 잘 할 테니까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죠? 기다려보고, 잘 못하면 우리가 또 검찰 앞에서 또 촛불 들면 되고, 그죠? 그래서 조국의 거짓말이 거의 다 들통이 나죠. 그 다음에 가족 범죄단이 저질렀던 범죄들이 하나하나 다 나오죠. 있잖아, 그죠? 최순실이 때 있잖아, 그죠? 최순실 일이 왜 터졌냐 하면은, 최순실이가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진짜 인간 이하로 취급했어요. 노승일이니 고영태니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갑질을 해도 오지게 했거든요. 근데 정경심이가 또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래 이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오촌 조범동이란 사람한테 온갖 갑질을 다 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PB라는 사람 있잖아. 증권회사인가? 투자증권 거기 집사로 일 봐주던 사람 있잖아. 그죠? 그 사람 또 완전히 하인 부리듯이 한 거라. 자기 집에 와가지고 하드디스크 교체해달라고 한 거 보면 많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짓밟힌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거에 평소에 막 붕괴하고 있었는 거라. 근데 일이 터지니까 검찰 다 불어버린 거예요. 자료 다 제소해버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드러나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폭락하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2040이 등을 돌렸어요. 2층이 등을 돌리면 전 세대가 이제는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갤럽에서 20일 날 발표한 걸 보면은 문재인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 밑으로, 대선 득표율이 41.1%인데 지지율이 40%로 떨어졌어요. 이 갤럽 조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조국 문제가 나오기 전 8월 9일 날 지명했으니까 8월 초에는
문재인 긍정평가가 48%, 부정평가가 41%로 긍정평가가 7% 많았어요. 그런데 6주 후, 그러니까 지명을 하고 이제 법무장관을 임명하고 조금 있다가 추석 지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지가 40%, 반대가 53%. 그래가지고 반대가 13% 많아요. 이건 뭐냐 하면요.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13% 바뀌었다. 20%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20% 악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불과 한 달 반 사이에. 이건 조국이 몽땅 똥을 사질러 놓은 거죠. 그죠? 그 조국이 똥을 막 치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도 문재인은 오직 조국이다. 뭐 검찰개혁의 적임자니 어쩌니 어쩌다 이래 됐을까? 지금 보면요. 문재인이 조국 비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대국민 담화나 발표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수령님 모시기 들러리 역할만 쓰고 있잖아. 북한에서 그 무슨 뭡니까? 당대회 같은 거 할 때 박수 막 치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문재인과 조국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여론을 역행해가지고 주권자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식으로 저렇게 무모하게 돌격할까? 평소에 문재인 같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문재인이 여론에 얼마나 민감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여론도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 문재인이 조국한테 어떤 꼼짝 못할 약점을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국이 뭘 주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조국이, 그 다음에 문재인 또 이제 여기 동의하니까 그렇겠지만은 무슨 절대로 추구해야 되는 것,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 중국식 독재국가 아까 얘기했죠. 그거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게요, 일종의 이중 권력인데요. 한국이 지금 이중 권력 상태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중 권력이, 공식적인 권력이 있고 비공식적인 권력이 있어요. 공식적인 권력은 흔히 말하는 바지 사장이에요. 그죠? 비공식적인 실세는 뒤에 있죠. 그 그림자 정부니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제가 이거는 경험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학생들하고 같이 학생운동을 학교 민주화 운동을 했거든요. 했는데요. 총학생회장하고 운동권 대빵이 따로 있어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빵이 곧 학생회장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경우 운동권 대빵과 총학생회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요. 운동권 대빵이 실세고 우두머리예요. 얘가 다 결정해요. 그 다음 총학생회장은 바지 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생들하고 만나가지고 그 학교 민주화를 어떻게 할 건가 얘기를 한대요. 학생회장하고는 학생회 간부들하고는 한 번이니까 두 번 만났어요. 그 이외에는 거의 뭐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누구를 만나냐? 운동권 총수 만나요. 그리고 운동권 총수가
나하고 논의한 걸 학교에 가져가면 그 이튿날 그대로 실행돼요. 총학생회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요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재인은 바지 대통령이고 사실은 조국이 비서 따까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국이 수령 노릇을 하고 있고 문재인은 그냥 바지 대통령으로서 옛날에 총학생회장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요, 조국의 정체가 뭐냐? 자기가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고 그랬죠. 그죠? 요걸 해보면은 조국의 정체가 다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보해 볼게요. 자, 이제 결정적인 문제. 어쩌다가 조가 실세, 총수, 우두머리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은 그의 비서나 따까리 노릇을 하고 있을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관계 역전이 일어났을까? 이걸 밝혀내야 지금 이 흐름, 전체 흐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건요, 노회찬은 타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살해됐습니다. 근데 이 노회찬을 살해를 자살로 위장해줘요. 위장해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조국입니다. 이때부터 조국과 문재인의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